저 차, 제가 고쳐보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할머니가 5억짜리 벤츠 앞에 섰습니다. 이곳은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연예인들이 수억 원대 차를 맡기는 정비센터였습니다. 그런데 3일째 못 고치는 벤츠 한 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유학파 정비사가 날카롭게 쏘아붙였습니다. 하지만 차주인 재벌 여회장은 달랐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고치면 1억 드리죠. 할머니가 움직였습니다. 낡은 렌치를 집어들고 엔진 앞에 섰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반갑게 인사드릴게요. 새벽 4시 반, 청담동 거리는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환경미화원 정미숙이 빗자루를 밀며 걸어갑니다. 연두색 형광조끼는 때가 묻어 빛이 바랬고 11월의 찬바람이 얇은 천 사이로 스며들어 등줄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70세 할머니의 허리는 이미 구부정하게 굽어 있었고 빗자루를 미는 손에는 세 군데나 구멍난 파란 고무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미숙의 하루는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인도 구석에 쌓인 낙엽을 쓸어 담고 넘쳐나는 쓰레기 봉투를 묶어 정리합니다. 젖은 낙엽 사이로 담배꽁초가 박혀 있었고 미숙은 허리를 한 번 더 숙여 하나하나 집어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렸습니다. 등 뒤로 고급 외제차 한 대가 쌩하고 지나갔습니다. 벤츠였습니다. 은색 차체가 가로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그 다음엔 포르쉐, 그 다음엔 BMW. 청담동 새벽은 늘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미숙이 골목 끝 자판기 앞에 멈춰 섰습니다. 주머니를 뒤져 500원짜리 동전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동전이었습니다.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다 다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자판기에 붙은 메뉴판을 보니 커피 한 잔에 700원이었어요. 오늘은 참기로 했습니다. 빗자루를 다시 들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 낙엽이 바스락거렸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6시가 넘어가자 동쪽 하늘이 짙은 남색에서 연한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미숙은 쓰레기 수레를 밀며 천천히 담당 구역을 돌았습니다. 수레바퀴가 덜컹덜컹 소리를 냈어요. 1시간, 2시간. 청소는 계속됐습니다. 오전 8시, 불과 200m 떨어진 코리아 모터스 정비소의 자동 셔터가 드르륵 올라갔습니다. 정비소 대표 최명철이 가장 먼저 출근해서 불을 켰어요. 천장에 매달린 형광등 6개가 하나씩 깜빡이며 켜졌습니다. 그의 얼굴은 어젯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듯 퉁퉁 부어 있었어요. 정비소 안쪽에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한 대가 본닛을 활짝 열고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는 반들반들 윤이 났지만 어제부터 시동이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최명철은 차 앞에 서서 한숨을 길게 내쉬었어요. 8시 10분, 정비사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30대 정비사가 들어오자마자 작업복으로 갈아입으며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젯밤에 해결하셨어요? 최명철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없이 차를 가리켰어요. 정비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곧이어 벤츠 본사에서 인증받은 정비사 2명이 더 들어왔습니다. 셋이서 차 주변을 빙 둘러섰습니다. 한 정비사가 노트북을 들고 와서 차에 연결했습니다. 손가락으로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딱딱 울렸습니다. 진단 프로그램이 실행됐어요. 모두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진단기 다시 돌려봤는데 이상 없음입니다. 최명철이 의자를 박차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쿵 소리를 냈어요. 이상 없는데 왜 시동이 안 걸려? 목소리가 정비소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정비사들이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어요. 누군가 새로운 장비를 들고 왔습니다. 손잡이가 크롬으로 도금된 최신형 진단기였습니다. 가격만 2천만 원이 넘는 장비예요. 한 정비사가 조심스럽게 케이블을 차 밑으로 연결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기계음이 삐삐삐 울렸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초록불이 들어왔습니다. 정상. 또다시 정상이라는 결과만 나왔습니다.
최명철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이 차 누구 건지 알지? 정비사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안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어요. 강성그룹 회장님 차야. 3일째다. 3일째. 그 말이 떨어지자 정비소 안 공기가 한층 더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 침을 꼴꺽 삼키는 소리가 들렸어요. 72시간 동안 이 벤츠는 단 한 번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부품을 갈아봤고 배터리를 새 것으로 교체했고 컴퓨터를 3번이나 리셋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엔진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오전 9시 강남 한복판 강성그룹 본사 43층 회장실에서는 강세현 회장이 막 출근해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68세. 은색 웨이브 단발머리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고 검은색 정장 재킷은 주름 하나 없이 단정했습니다. 책상 위 내선 전화가 따르릉 울렸습니다. 강세현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네, 회장님. 내일 오전 10시입니다.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 엘사 미팅입니다.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강세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는 준비됐죠? 전화 너머로 잠깐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비서가 머뭇거리는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세현의 눈썹이 미세하게 내려갔습니다.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차로 갑니다. 다른 차는 안 탑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또박또박 떨어졌어요. 전화를 끊고 강세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 차 타고 계약 3개를 따냈어요. 이번도 그래야 합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 5년 전 처음 인도봤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날도 오늘처럼 추운 겨울이었어요. 그 차를 타고 간 첫 미팅에서 300억짜리 계약을 따냈습니다. 두 번째 미팅에서는 500억, 세 번째는 무려 800억이었어요. 그때부터 그 차는 강세현의 징크스가 됐습니다. 그 차를 타고 간 미팅에서는 한 번도 계약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회사에 차가 10대가 넘었지만 중요한 미팅엔 반드시 그 벤츠를 탔습니다. 그 시각 청담동 거리에서는 미숙이 담당 구역 청소를 거의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9시 반. 쓰레기 수레를 밀며 코리아 모터스 앞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수레바퀴가 덜컹덜컹 소리를 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안에서 낮고 불안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르릉. 끊어질 듯 이어지는 소리. 미숙의 발걸음이 딱 멈췄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정비소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형광등 불빛 아래 검은색 벤츠가 보였어요. 미숙은 몇 초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귀를 기울였습니다. 엔진 소리가 또 한 번 들렸습니다. 부르릉. 툭. 불규칙했습니다. 시동이 걸릴 듯 말 듯한 소리였어요. 미숙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돌려 다시 수레를 밀기 시작했습니다. 덜컹덜컹. 수레가 소리를 내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11월의 청담동 거리는 분주했습니다. 출근길 차들이 오가고 상점 셔터가 하나둘 올라갔어요. 환경미화원 할머니 한 명과 멈춰선 5억짜리 벤츠. 둘 사이의 거리는 불과 200m였습니다. 하지만 그 200m는 마치 다른 세상 같았어요. 한쪽엔 낡은 빗자루와 찢어진 장갑, 다른 한쪽엔 2천만 원짜리 진단기와 명품 자동차. 아무도 이 둘이 곧 만나게 될 거라곤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수레를 밀며 천천히 정비소를 지나쳤습니다. 덜컹덜컹. 바퀴가 돌아가는 소리만 거리에 울려 퍼졌어요. 한 걸음, 두 걸음. 정비소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엔진 소리는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부르릉. 툭. 미숙의 발걸음이 점점 느려졌어요. 10m를 더 갔을까요?
미숙의 발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수레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뒤로 돌렸어요. 정비소 유리창이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로 검은색 벤츠가 서 있었어요. 본닛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숙의 눈앞에 갑자기 다른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거리였어요.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하얗게 쌓인 도로 위로 벤츠버스 한 대가 지나갔습니다. 부웅! 낮고 안정된 엔진음이 울렸어요. 완벽하게 조율된 소리였습니다. 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30년 전 미숙이 가장 사랑했던 소리였어요. 눈을 뜨니 다시 청담동 거리였습니다. 미숙은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그러다 천천히 수레를 돌렸습니다. 정비소 쪽으로요. 미숙은 수레를 벽에 기대어 세웠습니다. 빗자루도 나란히 세웠어요. 손에 낀 파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한 손, 두 손. 장갑을 벗은 손은 주름투성이었어요. 손등에 나이 반점이 박혀 있었습니다. 미숙은 벗은 장갑을 들여다봤습니다. 망설였습니다. 들어갈까 말까. 70세 환경미화원이 고급 정비소에 들어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믿어줄까요? 미숙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장갑을 천천히 꼈습니다. 하나씩. 손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해봤어요. 저건 고장난 소린데. 혼잣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숙은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미숙은 정비소 입구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유리문이 가까워졌습니다. 안에서 정비사들이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어요. 누군가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누군가는 공구를 들고 차 밑을 기어 들어갔습니다. 입구 앞에 경비원이 서 있었습니다. 40대 남자였습니다. 미숙을 보자마자 손을 들어막았어요. 할머니, 여긴 출입 안 됩니다.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미숙이 한 발짝 더 다가가자 경비원이 다시 말했습니다. 청소도 여기서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서 하세요.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차 소리가 이상해서요. 경비원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비웃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차가 말을 해요. 할머니, 장난치지 마시고 가세요. 손을 휘저으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미숙은 한 발짝 물러났어요. 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정비소 안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정비소 안에서 누군가 이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34세 정비사 이도윤이었어요. 벤츠 본사에서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정비사였습니다. 그는 경비원과 미숙을 번갈아 보다가 천천히 입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주변 정비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할머니 뭐래? 설마 차를 고치겠다는 건 아니겠지? 노망 난 거 아냐?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또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이도윤이 경비원에게 말했습니다. 한번 들어오게 하세요.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네. 정비사님, 지금 뭐라고? 주변 정비사들도 당황했습니다. 한 명이 큰 소리로 말했어요. 미쳤어요? 차 버리면 어쩌려고요? 벤츠 본사 출신 정비사가 공구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이도윤 씨, 농담도 정도껏 해요. 저게 무슨 차인데? 이도윤이 피식 웃었습니다. 반쯤 비아냥 섞인 웃음이었어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어차피 3일 동안 못 고쳤잖아요. 한 번 더 망가질 게 뭐 있어요. 정비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어요. 사실이었으니까요. 3일 동안 수억 원짜리 장비를 동원했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시동은 한 번도 걸리지 않았어요. 경비원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정비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형광등 불빛이 환했습니다.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미숙은 잠시 멈춰서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공구들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최신형 진단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어요. 그 너머로 검은색 벤츠 S클래스가 보였습니다. 정비사들이 미숙을 빙 둘러쌌습니다. 10명쯤 됐어요. 다들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표정은 하나같이 의심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최명철 대표가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어요. 키가 컸습니다. 미숙보다 한 뼘은 더 컸어요. 미숙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장난은 이제 그만하시고 나가세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들어 벤츠를 바라봤습니다. 엔진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5분이면 됩니다. 정비 소환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1초, 2초. 그러다 갑자기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한 명이 웃기 시작하자 다른 정비사들도 웃었습니다. 박장대소였습니다. 누군가는 배를 잡고 웃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5분, 3일도 모자란데. 할머니, 정신 좀 차리세요. 웃음과 야유가 동시에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그저 벤츠를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눈빛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웃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말없이 서 있었어요. 눈빛만 조용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비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벽에는 최신형 공구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크롬 도금된 렌치들이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책상 위에는 2천만 원짜리 진단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가득했어요. 그 옆으로 독일제 공구 세트가 가지런히 정렬돼 있었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정비소 구석으로 향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선반 아래 낡은 공구함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뚜껑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 안에 오래된 렌치 하나가 보였습니다. 손잡이는 녹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고 쇠 부분은 까맣게 때가 탔어요. 아무도 쓰지 않는 물건이었습니다. 미숙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있는 렌치. 써도 될까요? 손가락으로 구석을 가리켰습니다. 정비사들이 일제히 그쪽을 봤어요. 누군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비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가 다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번엔 더 크게 웃었어요. 한 정비사가 배를 잡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걸로 벤츠를 고치겠다고요? 옆에 서 있던 다른 정비사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장난도 적당히 하셔야죠. 할머니. 벤츠 본사 출신 정비사가 팔짱을 낀 채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 차가 얼마짜린지 아세요? 이거 잘못 만지면 그냥 폐차입니다. 목소리에 경고가 섞여 있었어요. 최명철 대표도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손을 휘저으며 미숙을 쫓아내려 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석에 있는 낡은 렌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서 있었어요. 입술을 꼭 다물고 있었습니다. 손은 가만히 내려뜨린 채였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초, 2초, 3초. 정비사들의 웃음소리가 조금씩 작아졌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숙의 침묵이 오히려 긴장감을 만들었습니다.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정비소 입구 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딱딱딱. 구두 소리였어요. 빠르게 다가왔습니다. 유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세현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모피코트에 웨이브 은색 단발머리. 68세지만 걸음걸이는 30대처럼 빨랐어요.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앙다문 채였어요. 숨을 고르지도 않고 정비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비소 전체가 동시에 얼어붙었습니다. 웃고 떠들던 정비사들이 일제히 입을 다물었어요. 등을 쭉 폈습니다. 최명철 대표가 황급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강세현이 숨을 고르지도 않고 물었습니다. 왜 아직 안 됐습니까?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칼날처럼 떨어졌어요. 최명철 대표의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세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손에 쥔 핸드백을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내일 미팅입니다.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2차로 가야 합니다. 목소리가 한층 더 낮아졌습니다. 정비소 안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아무도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정비사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최명철 대표가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 말할 수가 없었어요. 3일 동안 못 고친 차였습니다. 오늘 안에 고칠 자신도 없었어요.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정비소 안 누구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만 흘렀어요. 강세연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빠르고 얕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미숙이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닿으며 삐걱 소리를 냈어요. 정비사들이 놀란 눈으로 미숙을 봤습니다. 최명철 대표가 손을 휘저으며 제지했어요. 하지만 미숙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세연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미숙이 강세연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저 차 고칠 수 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습니다. 떨리지 않았어요. 정비소 안이 순간 폭발했습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지금 뭐라는 거야? 이제 회장님 앞에서까지. 진짜 큰일 나겠네.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혀를 찾고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어요. 최명철 대표가 황급히 미숙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강세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정비소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강세연은 미숙을 위아래로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연두색 형광 조끼. 때가 묻어 빛이 바랬습니다. 낡은 작업복 바지. 무릎 부분이 닳아 있었어요. 구부정하게 굽은 허리. 주름투성이 얼굴. 파란 고무장갑을 낀 손. 환경미화원이었습니다. 70세는 좋게 넘어 보였어요. 믿기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강세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세연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린 거 압니다.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손에 쥔 핸드백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눈빛에 절박함이 서렸습니다. 강세연이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치면 1억 드리죠. 정비소 안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1억. 정비사들의 눈이 커졌어요. 누군가 침을 꼴꺽 삼켰습니다. 강세연이 덧붙였습니다. 그럴 일 없겠지만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어요. 간절했습니다. 정비소 안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조롱이 사라졌어요. 거래가 시작됐습니다. 정비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미숙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미숙은 천천히 구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낡은 운동화가 바닥에 닿을 때마다 삐걱 소리가 났어요. 먼지 쌓인 선반 아래 공구함 앞에 멈춰 섰습니다. 허리를 숙여 낡은 렌치를 집어들었어요. 손잡이의 녹이 슬어 갈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쇠 부분은 까맣게 때가 탔어요. 미숙은 렌치를 천천히 들어 올렸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어요. 손에 익숙한 무게였습니다. 미숙이 벤츠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반짝이는 검은색 차체가 눈앞에 있었어요. 활짝 열린 본닛 너머로 엔진이 보였습니다. 크롬 도금된 엔진 커버가 형광등 빛에 반짝였어요. 낡은 렌치와 최신 벤츠 엔진. 두 개가 대비됐습니다. 정비사 한 명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저걸로 뭘 하겠다는 거야? 목소리는 작았지만 정비소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아무도 웃지 않았습니다. 아까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정비사들은 숨을 죽인 채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최명철 대표의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이도윤은 팔짱을 낀 채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본닛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렌치를 쥔 손이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주름진 손이었지만 단단했습니다. 엔진 앞에 섰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엔진 위로 몸을 숙였습니다. 얼굴을 가까이 가져갔어요. 귀를 엔진 쪽으로 대고 아주 잠깐 눈을 감았습니다. 듣는 시간이었어요. 부르릉, 툭. 불안정한 엔진음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미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어요. 입술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정비사들이 속삭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지? 설마 진짜 듣는 건가? 누군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믿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70세 환경미화원이 귀로 엔진을 진단하고 있었어요. 미숙이 눈을 떴습니다. 오른손에 쥔 렌치를 엔진 깊숙한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빗자루를 밀던 손이었어요. 낡은 고무장갑을 낀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정확하고 빠른 동작이었습니다. 마치 30년간 매일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렌치가 엔진 깊숙한 곳의 볼트에 딱 맞물렸습니다. 찰칵. 소리가 났어요. 미숙은 힘을 주지 않았습니다. 아주 미세하게 각도를 조정했어요. 오른쪽으로 살짝, 다시 왼쪽으로 조금. 손목만 움직였습니다. 정비소환이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장비 소리도 사라졌어요. 말소리도 없었습니다.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어요. 오직 렌치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드르륵. 최명철 대표가 숨을 죽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저 위치를 어떻게 아는 거지?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이 커졌습니다. 그 위치는 벤츠 본사 출신 정비사도 찾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진단기로도 나오지 않은 부분이었어요. 미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렌치를 천천히 빼냈어요. 소리 없이 빠져나왔습니다.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렌치를 옆 작업대에 조용히 내려놓았어요. 미숙이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됩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마치 아주 평범한 일을 끝낸 사람처럼요. 정비사들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도윤이 천천히 운전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앉았어요. 손을 시동 버튼 위에 올렸습니다. 버튼에 손가락이 닿았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숨을 한 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한 번의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1초도 안 되는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부르릉.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3일간 침묵하던 벤츠 엔진이 경쾌하고 안정된 소리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부드러웠습니다. 떨림이 없었어요. 완벽한 소리였습니다. 정비소환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었어요. 누군가는 숨 쉬는 것도 잊은 듯 멈춰 있었습니다. 이도윤은 운전석에 앉은 채 핸들을 꽉 쥐고 있었어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명철 대표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뒤로 비틀거렸어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강세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에 쥔 핸드백이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어요. 황급히 다시 쥐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말도 안 돼. 작은 목소리였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부르릉. 안정적이고 완벽한 소리였습니다. 정비사 한 명이 황급히 본닛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엔진을 들여다봤어요. 진동을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했습니다. 진짜 고쳐졌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하나둘 차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누군가 무릎을 꿇고 차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누군가는 귀를 엔진에 가까이 댔어요. 모두 같은 결론이었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졌어요. 미숙은 조용히 렌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녹슨 렌치가 작업대에 툭 놓였어요.
손에 낀 파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드러났습니다. 미숙의 얼굴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었습니다. 마치 아주 평범한 일을 끝낸 사람처럼요.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어요. 30년 전 그 눈빛이었습니다. 엔지니어의 눈빛이었어요. 정비소 안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엔진 소리만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엔진이 돌아가는 소리가 정비소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부르릉. 안정적이고 경쾌한 소리였어요. 3일 동안 침묵하던 엔진이 살아난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 소리를 반기지 못했습니다. 정비사들은 모두 말을 잃은 표정으로 서 있었어요.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한 정비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3일 동안 못 고친 걸.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서 있던 다른 정비사가 덧붙였습니다. 저 렌치 하나로. 말끝이 흐려졌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눈빛에 당혹감이 가득했습니다. 최명철 대표는 벤츠 본닛과 미숙을 번갈아 봤습니다. 시선이 계속 오갔어요. 차를 보고 미숙을 보고 다시 차를 봤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습니다. 30년간 정비소를 운영하며 수많은 차를 고쳤지만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강세현 회장은 한 박자 늦게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손을 가슴에 올려 누르듯 얹었습니다. 심장 박동을 느꼈어요. 빨랐습니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애썼어요. 강세현이 천천히 미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딱 울렸어요. 한 걸음, 두 걸음. 미숙 앞에 섰습니다. 아까의 냉정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떨리고 있었어요. 어떻게 고치신 겁니까? 목소리는 작았지만 간절했습니다. 미숙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작업대에 놓인 낡은 렌치를 집어들었습니다. 렌치에 묻은 기름을 닦기 시작했어요. 시선을 아래로 내렸습니다. 강세현을 보지 않았어요. 강세현이 한 발짝 더 다가갔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정비사도 장비도 못 찾은 고장입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하셨던 분이죠? 목소리에 절박함이 묻어났어요. 정비소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엔진 소리만 들렸어요.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모두가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정비사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까의 조롱은 사라졌어요. 대신 두려움 섞인 호기심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누구도 말하지 못했어요. 70세 환경미화원 할머니가 3일간 고치지 못한 벤츠를 5분 만에 고쳤습니다. 낡은 렌치 하나로요. 미숙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렌치를 닦는 손이 멈췄어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세현을 바라봤어요.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입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렷했어요. 정비소 앞 모든 사람의 시선이 미숙에게 집중됐습니다. 숨소리도 사라졌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K자동차 엔진 개발팀 수석이었습니다. 정비소 안에서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또 누군가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K자동차? 한 정비사가 되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옆에 서 있던 정비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말을 잇지 못했어요. K자동차. 한국 최대 자동차 회사였습니다. 그곳 엔진 개발팀 수석이었다고요. 그것도 30년 전에요. 이도윤이 운전석에서 황급히 내렸습니다. 미숙 쪽으로 걸어왔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벤츠 본사에서 유학까지 다녀온 엘리트 정비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최명철 대표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K자동차 엔진 개발팀 수석. 그 말의 무게를 알았습니다.
국내 자동차 산업의 핵심 인력이었어요. 엔진 하나 개발하는데 수백억이 들어가는 곳이었습니다. 강세현의 손이 떨렸습니다. 핸드백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어요. 손가락 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을 꾹 깨물었어요. 미숙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국내 최초 여성 수석 연구소장이었어요. 정비소 안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움직이지 못했어요. 국내 최초 여성 수석 연구소장. 각각의 단어가 무거웠습니다. 그 단어들이 합쳐지자 더 큰 무게가 됐어요. 한 정비사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의자를 잡고 겨우 중심을 잡았어요. 또 다른 정비사는 입을 다물지 못한 채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낡은 조끼.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였어요. 이도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럼 저 손놀림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엔진 깊숙한 곳을 망설임 없이 찾아낸 것. 진단기 없이 귀로만 고장을 파악한 것. 30년 전 기술이 아직 손끝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최명철 대표가 미숙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천천히 허리를 숙였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다른 정비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이제는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강세현은 한참 동안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어요. 놀라움, 존경, 그리고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미숙은 낡은 렌치를 작업대에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툭! 소리가 정비소 안에 울려 퍼졌어요. 파란 고무장갑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주름진 손이 드러났습니다. 30년 전 엔진을 만지던 그 손이었어요. 엔진 소리가 정비소 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부르릉. 완벽한 소리였어요. 누군가 조용히 시동을 껐습니다. 엔진음이 천천히 멈췄어요. 하지만 그 여운은 남아 있었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한 사람의 기술이 다시 살아난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의 시선이 천천히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정비소 바닥에 기름 얼룩이 번져 있었어요. 그 얼룩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입술이 굳게 다물어져 있었어요. 말하기 쉽지 않은 기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10년 동안 엔진 하나만 봤습니다. 한 박자 쉬었다가 다시 말했습니다. 집보다 연구실에 더 오래 있었죠. 정비사 한 명이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도 엔지니어였어요. 알았습니다. 하나의 엔진을 완성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밤을 새워야 하는지요. 손가락 끝이 기름때로 까맣게 변하는 것도, 등이 굽어지는 것도 엔지니어만이 아는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숙에게 엔진은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미숙의 아버지는 5살 미숙을 데리고 아내와 1960년 파독 광부로 독일 땅을 밟았습니다. 깊고 어두운 탄광 속에서 10년을 일했어요. 등이 굽고 폐가 상했습니다. 10년 뒤 아버지는 벤츠버스 기사가 됐습니다. 프랑크푸르트 51번 노선이었어요. 15살 미숙은 학교가 끝나면 종점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버스 맨 뒷자리. 부웅. 낮고 안정된 엔진 소리가 온몸으로 전해졌어요. 그 소리를 들으며 잠들었습니다. 16살 때 아버지가 물었습니다. 미숙아, 넌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미숙은 주저없이 대답했어요. 엔진 만드는 사람이요. 독일 공대를 나와 벤츠 본사 엔진 개발팀에 들어갔습니다. 유일한 여자였어요.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5년 뒤 팀 내 핵심 인력이 됐어요. 1985년 봄, 30살의 미숙은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K자동차 스카우트 J. 연봉 1억 원, 자신만의 팀. 독일에서의 안정을 버리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5살에 떠났던 땅. 기억 속 희미한 서울의 골목길. 모국에서 꿈을 펼치고 싶었어요. 김포공항에 내린 날 공기가 달랐습니다. 더 따뜻했어요. 당시 K자동차는 기술력이 밀렸습니다. 독자 엔진 개발,
그게 미숙의 임무였어요. 12명 남자 엔지니어를 이끌었습니다. 3개월 만에 첫 시제품, 6개월 뒤 두 번째, 1년 뒤 세 번째. 쉬지 않고 달렸어요. 10년이 흘렀습니다. 결혼도 하고 아들도 낳았어요. 35살의 선임연구원, 38살의 수석연구원, 40살의 연구소장. 국내 최초 여성 수석 연구소장이었습니다. 신문에 났어요.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터졌습니다. 미숙이 한 이름을 꺼냈습니다. 그때 전무였던 한현수. 정비소 안공기가 순간 바뀌었습니다. 무거워졌어요. 강세현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최명철 대표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제가 개발한 엔진 연구 성과를.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숨을 한번 들이마셨어요. 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올렸습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설마. 옆에 서 있던 정비사가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 전설적인 엔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K자동차의 그 엔진. 30년 전 국내 최초로 독자 개발한 고효율 엔진이었어요. 자동차 업계 역사에 길이 남을 기술이었습니다. 그 성과가 도난당한 거였어요. 미숙이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폈다 했어요. 제가 기술을 타사에 넘기려 했다는 누명을 씌웠죠. 강세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손에 쥔 핸드백을 더 세게 쥐었어요. 이건 단순한 개인사가 아니었습니다. 기업 범죄였어요. 한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은 일이었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해고됐습니다. 그날로요.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여전히 바닥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국내 어디도 저를 쓰지 않았습니다. 블랙리스트였습니다. 기술 유출 시도범이라는 누명을 쓴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K자동차에서 나온 사람을 다른 회사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좁았어요. 소문은 빨리 퍼졌습니다. 정비소환이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군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도윤은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어요. 미숙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목이 메는 듯 했어요. 손으로 목을 한번 쓸어내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쓰러졌어요.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5년을 병간호했습니다. 뇌졸중이었습니다. 갑자기 쓰러진 남편을 5년간 돌봤어요. 병원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재활치료, 물리치료, 약값. 끝이 없었어요. 미숙이 계속 말했습니다. 치료비에 유학 중이던 아들 등록금까지. 아들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이 넘는 돈이 필요했어요. 포기하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미숙은 일할 곳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어디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모은 돈. 다 썼습니다. 10년간 모은 돈이었습니다. K자동차에서 수석으로 일하며 받은 월급을 아껴 모았어요. 적금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5년 만에 다 바닥났어요. 미숙이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정비소 안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한 정비사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어요. 최명철 대표는 주먹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어요. 강세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미숙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바닥만 바라보고 서 있었어요. 연두색 형광 조끼, 낡은 작업복 바지 무릎 부분이 닳아 있었어요. 구멍난 파란 고무장갑이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국내 최초 여성 수석 연구소장. 10년간 헌신한 엔지니어. 그 사람이 지금 환경미화원 조끼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30년의 시간이 한 사람을 이렇게 바꿔놓았습니다. 정비소환이 완벽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못했어요. 정비사들은 숨조차 조심스럽게 쉬었어요. 강세연의 얼굴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입술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머릿속에서 하나의 이름이 계속 맴돌았어요. 한현수. 강세연의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핸드백을 쥔 손가락이 풀렸어요. 가방이 바닥으로 미끄러져 떨어질 뻔했습니다. 황급히 다시 쥐었어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옆에 있던 의자에 손을 짚었어요. 의자 등받이에 기대듯 서 있었습니다. 강세연이 천천히 숨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을 가슴에 올렸어요.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강세연이 낮게 말했습니다. 말씀드려야 할 게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비사들이 일제히 강세연을 바라봤어요. 무슨 말이 나올지 직감했습니다. 누군가 침을 꿀꺽 삼켰어요. 최명철 대표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도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강세현이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강성그룹 회장입니다. 한 박자 쉬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그리고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떨렸어요. 한현수의 아내입니다. 정비소환이 순간 폭발했습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헛기침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누군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또 누군가는 벽에 손을 짚었어요. 한현수의 아내. 기술을 훔친 그 사람의 아내. 미숙의 인생을 파괴한 남자의 아내가 지금 여기 서 있었어요. 정비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에 충격이 가득했어요. 최명철 대표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도윤은 고개를 떨구었어요. 주먹을 쥔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강세연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구두 소리가 딱 울렸어요. 미숙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미숙 바로 앞에 섰습니다. 강세연이 천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90도로 깊게 숙였어요. 은발머리가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대로 멈춰 섰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강세연이 말했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일입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을 한 번 고르고 다시 말했어요. 회사를 대표해서가 아니라. 한 박자 쉬었습니다. 사람으로서 사과드립니다. 정비소환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강성그룹 회장. 제게 서열 10위 안에 드는 그룹의 수장이었어요. 68세 여성 CEO. 수많은 임원과 직원을 거느린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 70세 환경미화원 앞에서 허리를 깊게 숙이고 있었어요. 미숙은 놀라지 않았습니다. 표정 변화가 없었어요. 오히려 아주 담담했습니다. 그저 강세연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 정비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어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최명철 대표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고개를 돌려 눈물을 감췄습니다. 이도윤은 주먹을 쥔 채 바닥만 바라봤어요. 권력이 기술 앞에서 고개를 숙이는 순간이었습니다. 돈과 지위가 아니라 실력과 정의 앞에서요. 강성그룹 회장이라는 타이틀도 수조 원의 자산도 이 순간만큼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강세연은 여전히 허리를 숙인 채였습니다.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등이 떨렸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입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담담했어요. 원망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강세현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어요.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강세연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한 손으로 눈가를 눌렀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정비소 밖으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엔진음이었어요. 하지만 안에서는 아무도 그 소리를 신경 쓰지 못했습니다. 최명철 대표가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왔습니다. 미숙 옆에 섰어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어요. 이도윤도 벤츠 본사 출신 정비사도 모두 허리를 숙였습니다. 아까 비웃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노망났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미숙은 연두색 형광조끼를 입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구멍난 고무장갑, 다른 운동화. 하지만 그 모습이 초라해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30년 전 국내 최초 여성 수석 연구소장. 그 자리가 다시 보였습니다. 세월이 앗아갈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기술, 실력, 그리고 존엄. 미숙은 그 모든 걸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강세현이 핸드백을 다시 쥐었습니다. 미숙을 한 번 더 바라봤어요. 입을 열려다 다시 닫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과로는 부족했습니다. 정비소 안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무겁고 긴 침묵이었어요. 하지만 필요한 침묵이었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난 순간이었으니까요. 형광등이 깜빡였습니다. 정비소 한쪽 구석에 놓인 낡은 렌치가 보였어요. 5분 전 미숙이 사용했던 그 렌치였습니다. 녹슬고 낡았지만 여전히 쓸모있는 도구였어요. 미숙처럼요. 강세현의 시선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미숙 앞에 서 있었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오래 묻어둔 기억이 떠올랐어요. 40년 전 강세현은 28살이었습니다. 강성그룹 후계자 수업을 받고 있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했습니다. 회의실에는 50대 임원들만 가득했어요. 회색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었습니다. 유일한 여자, 유일한 20대가 강세현이었어요. 회의 때마다 임원들은 강세현을 무시했습니다. 발언하면 코웃음을 쳤어요. 회장님 따님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지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세현은 그들 틈에서 홀로 버텼어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때 한현수가 평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1985년 봄이었어요. 30살 남자였습니다.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온 똑똑한 청년이었어요. 회의 때마다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눈빛이 살아있었습니다. 강세현과 한현수는 말이 통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둘이서 커피를 마셨어요. 한현수가 말했습니다. 이 나라 경제를 바꾸고 싶다고요. 강세현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세상을 바꾸겠다는 열정이 비슷해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났습니다. 퇴근 후에도 만났어요. 소주잔을 기울이며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한현수의 눈빛은 진심처럼 보였어요. 1년 후 강세현이 부모님께 말했어요. 한현수와 결혼하고 싶다고요. 거실에 앉아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신문을 내려놓았어요. 어머니가 찻잔을 탁 내려놓았습니다. 재벌가와 평사원. 말이 돼. 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강세현은 반대를 무릅썼습니다. 일주일 동안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결국 부모님이 굴복했어요. 1986년 봄 서울 신라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이 1000명이 넘었어요. 재벌과 평사원의 결혼. 신문에도 났습니다. 강세현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했어요. 한현수도 웃고 있었습니다. 결혼 후 한현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묘했어요. 회의에서 부하 직원의 아이디어를 자기 것처럼 말했습니다. 강세현이 물었어요. 그건 김대리 아이디어 아니었어요? 한현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아이디어는 누가 발표하느냐가 중요해. 승진에 집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도 출근했습니다. 강세현과 보내는 시간은 줄어들었어요. 대화도 줄었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한현수는 과장이 됐어요. 회사 역사상 최단기 승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회장 사위니까 승진하는 거지. 한현수는 더 집착했습니다. 실력으로 인정받고 싶었어요. 다른 사람의 공을 가로채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부하 직원의 보고서를 자기 이름으로 올렸어요. 누군가 항의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는 다들 한다.
거리낌이 없었어요. 5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서 강세연이 물었습니다. 당신 너무 변했어요. 한현수가 넥타이를 풀며 대답했습니다. 성공하려면 어쩔 수 없어. 강세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예전 그 사람이 맞나 싶었어요. 38년이 지났습니다. 한현수는 부사장이 됐어요. 강세연은 강성그룹 회장이 됐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한 회장 부부였어요. 신문에 자주 나왔습니다. 강성그룹의 모범 부부라는 기사가 실렸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5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같은 집에 살았지만 방이 달랐어요. 1층과 2층이었습니다. 아침 식사도 따로 했어요.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마주치면 고개만 끄덕였어요. 강세연은 조용히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법인을 찾아갔어요.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재산 분할 계산을 했어요. 하지만 차마 서류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룹 이미지 때문이었어요. 강성그룹 회장, 이혼 소송이라는 기사가 나가는 게 두려웠습니다. 그렇게 수년이 흘렀습니다. 강세연은 이혼 서류를 책상 서랍 깊숙이 넣어뒀어요. 언젠가 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오지 않았어요. 눈앞이 다시 선명해졌습니다. 정비소안이 보였어요. 미숙이 서 있었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어요. 강세연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30년 전 일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저와 회사로 함께 가주실 수 있겠습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숙이 잠시 망설였어요.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30년간 외면했던 이름이었어요. 강성그룹, K자동차의 모기업, 한현수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연의 어깨에서 힘이 빠졌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1시간 뒤 강세연의 차가 강성그룹 본사 앞에 멈춰 섰습니다. 검은색 벤츠 S클래스였어요. 아까 정비소에서 고친 그 차였습니다. 이제는 시동이 완벽하게 걸렸어요. 엔진 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습니다. 강세연이 먼저 내렸어요. 미숙이 뒤따라 내렸습니다. 강남 한복판 60층짜리 유리 건물이 눈앞에 솟아 있었어요. 강성그룹 본사였습니다. 목이 아플 정도로 높았어요. 미숙은 연두색 형광 조끼를 아직 입고 있었습니다. 낡은 작업복 바지, 구멍난 운동화. 건물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미숙을 쳐다봤어요. 정장 입은 회사원들이었습니다.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환경미화원 아니야? 강세연이 앞장섰습니다.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미숙이 뒤따랐습니다. 발걸음이 떨렸어요. 30년 만에 들어서는 재벌 그룹 본사였습니다. 로비가 나타났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거울처럼 반짝였어요. 샹들리에가 천장에서 빛을 뿌렸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구두 소리를 내며 바쁘게 오갔어요. 딱딱딱. 미숙의 낡은 운동화는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느껴졌어요. 로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강세연이 43층 버튼을 눌렀어요. 문이 닫히며 둘만 남았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43층. 문이 열렸습니다. 회장실 층이었어요. 카펫이 깔린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발소리가 흡수됐어요. 벽에는 유명 화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세연이 회장실 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공간이 펼쳐졌어요. 통유리 창 너머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한강이 보였어요. 남산타워도 보였습니다. 책상은 호두나무로 만들어졌어요. 반짝반짝 윤이 났습니다. 가죽 소파가 놓여 있었어요. 갈색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30년 전과 똑같았어요. 권위의 공기였습니다. 돈과 권력의 냄새가 났어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강세연이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을 내려다봤어요.
한참 서 있었습니다. 천천히 돌아서서 미숙을 바라봤어요.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30년 전 일을 반드시 바로잡겠습니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확신에 차 있었어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미숙의 얼굴을 비췄어요.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하지만 눈빛만은 30년 전 그대로였습니다. 엔지니어의 눈빛이었어요. 포기하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강세현이 책상 위 내선 전화를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법무팀 상무, 지금 당장 올라오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숙을 바라봤어요. 시작하겠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의 귀환이었어요. 빼앗겼던 것을 되찾는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순간이었어요. 강세현이 책상 위 내선 전화를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버튼을 눌렀어요. K자동차 사장, 지금 당장 부르세요.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간 묻혀있던 일을 파헤치는 건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강세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1시간 뒤 회장실 옆 대회의실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K자동차 사장, 부사장, 전무 5명. 모두 긴장한 얼굴이었어요. 급하게 불려왔으니까요. 복도를 걸어오면서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랐어요.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세현이 들어왔어요. 뒤따라 미숙도 들어왔습니다. 임원들의 눈이 일제히 커졌어요. 연두색 형광 조끼를 입은 할머니가 회의실에 앉았습니다. 사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강세현을 바라봤어요. 강세현이 서류 하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소리가 울렸어요. 임원들이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문서 사본이었어요. 30년 전 엔진 개발팀 비리건 전면 재조사합니다. 강세현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채웠습니다. 회의실 안이 술렁였어요. 임원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사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회장님, 그건 이미 끝난. 강세현이 손을 들어 말을 잘랐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끝난 적 없습니다.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아무도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강세현이 미숙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이분이 정미숙 선생님입니다. 30년 전 K자동차 수석 연구소장이셨어요. 임원들이 미숙을 다시 봤습니다. 이번엔 눈빛이 달랐어요. 당황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내부 감사팀 5명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강성그룹 본사 지하 2층 문서 보관실로 내려갔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좁은 복도였어요. 30년 전 문서 보관함을 열었습니다. 철제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렸어요. 먼지가 풀풀 날렸습니다. 노란 종이 뭉치들이 나왔어요. 감사팀원 한 명이 장갑을 끼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1995년 엔진 개발팀 연구 보고서였어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정미숙이라는 이름이 보였어요. 하지만 최종 보고서에는 한현수 이름만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지워진 연구 기록들이 하나씩 복원됐어요. 컴퓨터 복구 전문가 2명이 투입됐습니다. 오래된 하드디스크를 복구했어요. 삭제된 파일들이 되살아났습니다. 1995년 3월 15일 작성된 연구일지. 정미숙의 서명이 선명했어요. 밝혀지는 사실들이 하나씩 쌓였습니다. 정미숙 이름으로 작성된 연구보고서 12권. 그 위에 한현수 이름이 덧씌워진 흔적이 역력했어요. 허위기술 유출 조작 문서도 발견됐습니다. 1995년 12월 정미숙이 경쟁사의 기술을 넘기려 했다는 거짓 보고서였어요. 작성자는 한현수 직속 부하였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복원된 이메일이었습니다. 1995년 12월 3일 한현수가 인사팀장에게 보낸 메일이었어요. 제목은 정미숙 연구소장 건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기술 유출 의혹 문서 작성 완료. 이사회 보고 후 즉시 징계 절차 진행 바람.
발신자 IP 주소도 한현수 사무실 컴퓨터였습니다. 삭제됐지만 서버 백업에 남아 있었어요. 증거는 명확했습니다. 조작이 아니었어요. 30년 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2주 뒤 이사회가 긴급 소집됐습니다. 강성그룹 본사 50층 이사회 회의실이었어요. 긴 타원형 테이블에 이사 15명이 앉았습니다. 천장은 5m가 넘었어요. 벽에는 역대 회장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현수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부사장 자리, 테이블 오른쪽 끝에 앉아 있었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았는데 주먹을 쥐었다 폈다 반복했습니다. 강세현이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프로젝터 스크린에 문서들이 하나씩 떴어요. 정미숙의 연구 보고서, 한현수가 더 씌운 이름, 조작된 기술 유출 문서, 내부 메모. 증거가 차례로 제시됐습니다. 한현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어요. 손수건으로 닦았습니다. 변명하려 했어요. 입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뭐라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이사 한 명이 물었습니다. 부사장님, 이게 사실입니까? 한현수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한현수 부사장 해임 안건. 이사들이 하나씩 손을 들었어요. 찬성 14명, 반대 0명. 만장일치였습니다. 한현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의자를 짚고 중심을 잡았습니다. 회의실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쿵 울렸습니다. 사흘 뒤 강성그룹 본사 1층 기자회견장. 기자들이 100명은 모였습니다. 카메라가 20대는 됐어요. 삼각대 위에 올려진 카메라들이 단상을 향했습니다. 한현수가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고 있었어요. 넥타이는 검은색이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어요.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연속으로 터졌어요. 한현수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너무 밝았어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혔어요. 플래시가 더 많이 터졌습니다. 셔터 소리가 회견장을 가득 채웠어요. 30년 전 정미숙 연구소장의 업적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가 그 떨림까지 증폭시켰어요. 숨을 한번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부당하게 가로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언제부터 계획하신 겁니까? 정미숙 연구소장께 사과하실 겁니까? 한현수는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그저 허리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뉴스가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9시 뉴스톱으로 나갔어요. 신문 1면에 실렸습니다. 30년 만에 밝혀진 엔진 기술 진실. 강성그룹 한현수 부사장, 연구성과 가로채 파문. 국내 최초 여성 엔진 연구소장, 30년 만에 복권. 미숙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복권됐습니다. 정미숙. 그 이름이 다시 세상에 나왔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강세현은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남 한복판 30층짜리 빌딩 아니었어요. 책상 위에 이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흰 종이였어요. 서명란이 2곳 있었습니다. 강세현이 만년필을 들었습니다. 검은색 만년필이었어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딸깍.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습니다. 강세현. 3글자를 또박또박 썼어요. 수년간 이어진 별거가 끝났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남남이 됐어요. 강세현은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펜도 내려놓았어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끝났네요. 혼잣말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가벼웠습니다. 어깨에서 무거운 짐이 내려간 것 같았어요. 숨이 편했습니다. 강세현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변호사와 악수를 나눴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세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었어요. 구두 소리가 딱딱딱 울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해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유리 회전문을 밀고 밖으로 나왔어요. 햇빛이 따뜻했습니다. 12월이었지만 날씨가 포근했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흩날렸어요. 강세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어요. 30년간 묻혀있던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권력은 무너졌어요. 하지만 정의는 살아났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이 복권됐어요. 한 사람의 인생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강세현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인도를 걸었어요. 차가 길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어요. 강세현이 차에 탔습니다. 강성그룹 본사로 가겠습니다.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미숙에게 전달할 게 있었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서울 거리를 달렸어요. 신호등이 바뀌었습니다. 빨간불, 노란불, 초록불. 차는 멈췄다 다시 출발했어요. 강세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갔어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강세현도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였어요. 강성그룹 본사 43층 회장실. 강세현이 책상 위에 서류 하나를 펼쳤습니다. 미숙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강세현이 서류를 미숙 쪽으로 밀었습니다. 30년간 받았을 연봉, 감가상각까지 포함해서 한 박자 쉬었다가 말했습니다. 30억입니다. 미숙이 즉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을 내저었어요. 전 그런 돈 받을 자격 없습니다. 강세현이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숙 앞으로 다가갔어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의 K자동차는 미숙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연구 위에 서 있습니다. 강세현은 책상으로 돌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키보드를 몇 번 두드렸어요. 딸깍딸깍.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송금 완료했습니다. 미숙의 휴대폰이 윙 울렸습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어요. 화면에 문자 하나가 떴습니다. 입금 30억 원. 미숙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강세현이 미숙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원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높은 건물들, 바쁘게 오가는 차들. 돈은 필요 없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미숙이 계속 말했어요. 그냥 엔진 소리를 들으며 살고 싶어요. 강세현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소유한 인제 자동차 경주 트랙이 있습니다. 미숙이 강세현을 바라봤어요. 정비소 상임 고문을 맡아주시겠습니까? 미숙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짓는 환한 미소였어요. 시골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차만 있다면요. 2달이 지났습니다. 서울 강남의 여성 정비사 엔지니어 연구센터가 문을 열었어요.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1층은 실습실, 2층은 강의실, 3층은 연구실이었어요. 미숙과 같은 여성 엔지니어를 지원하기 위한 센터였습니다. 강성그룹의 지원 아래 만들어졌어요. 장학금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여성 공대생 20명이 선발됐어요. 1년에 1천만 원씩 지원됐습니다. 실습 장비가 갖춰졌어요. 취업 연계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기자들이 왔어요. 미숙은 센터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평일엔 서울에서 센터를 관리했어요. 주말이 되면 인제로 향했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인제 자동차 서킷. 산으로 둘러싸인 경주 트랙이었어요. 공기가 맑았습니다. 하늘이 높았어요. 미숙이 정비소 앞에 섰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어요. 미숙이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천천히 밀었어요. 기익. 문이 열렸습니다. 정비소환이 보였습니다. 넓은 공간이었어요. 차 4대가 들어갈 크기였습니다. 지금은 2대가 서 있었어요. 빨간색 경주용 차와 은색 스포츠카였습니다. 미숙이 한 발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기름 냄새가 났어요.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30년 전 연구실 냄새였어요. 그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이 부분 토크가 약한 것 같은데요. 다른 여자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볼트 조임을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이 소리나는 쪽을 봤습니다. 빨간 경주용 차 앞에 여성 정비사 2명이 서 있었어요. 20대로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한 명은 렌치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노트북을 보고 있었습니다. 차 반대편에도 여성 정비사 2명이 더 있었습니다. 엔진 앞에 앉아 부품을 분해하고 있었어요.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모습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연구실에서 밤을 새우던 모습, 엔진 앞에 앉아 고민하던 모습. 한 정비사가 미숙을 발견했습니다. 렌치를 내려놓고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어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정비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김지연이에요. 여기 수석 정비사입니다. 미숙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정미숙입니다. 김지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뒤에 있던 정비사들도 고개를 돌렸어요. 모두 미숙을 바라봤습니다. 정미숙. 선생님이세요? 김지연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숙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비사들이 일제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미숙은 손을 저었습니다. 편하게 해요. 저도 이제 여기서 일할 사람이에요. 미숙이 정비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벽에 공구들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어요. 최신 진단기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구석에는 낡은 공구함도 하나 있었어요.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밖에서 경주용 차 한 대가 트랙을 달리고 있었어요. 부웅. 낮고 힘찬 소리였습니다. 미숙의 얼굴에 한바구음이 번졌습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였어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제대로 왔네. 창밖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정비소 안을 환하게 비췄어요. 여성 정비사들이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렌치 소리, 대화 소리, 엔진 소리가 어우러졌어요. 미숙은 그 자리에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곳이었어요. 엔진 곁으로요. 빼앗겼던 시간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시간은 남아 있었어요. 미숙이 작업복을 집어들었습니다. 입기 시작했어요. 젊은 정비사들이 미소 지으며 바라봤습니다. 70세 할머니가 다시 정비사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에게 전하고 싶은 따뜻한 말도 댓글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소리바람이었습니다.